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성남시가 생겨난 배경과 그 개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남시 역사를 얘기를 하자면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1940년대에 서울의 옛 이름인 경성에는 토막집이 6,000호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막집이 모여있는 마을을 토막촌이라고 불렀다는데, 그러면 이 토막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토막집은 땅을 파고 위를 거적으로 덮은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아마 도시 빈민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 후로부터 6.25 전쟁이 끝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이주민들하고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수가 급격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천막집이죠. 청계천 주변에 이런 천막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군산에 있었던 토막집입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토막집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판잣집들이 많이도 있었지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 청계천 주변에 있던 판잣집들, 그리고 한남동, 후암동, 미아리곡에 수유리 노량진에 널려 있는 그런 판잣촌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서울시 외곽으로 지금의 그 노원구 당고개역 있는 부근과 그 하남시, 성남시, 그리고 안양시, 봉천동, 신림동 이런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가 된 사람들이 여기 성남 지도에 보면 이 빨간 원이 최초의 이주가 된 광주군 중대면으로 지금은 수정구, 중원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수정구고요, 여기가 중원구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올림픽을 하면서 여기 녹색으로 된 이 지역이 지금의 분당구입니다. 일기 신도시지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판교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성남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처음 거처하게 된 천막집입니다. 군용 천막을 지어놓고 군용 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와서 여기다 무조건 살아라 하고 내려놓은 거죠. 사람들은 이 천막집에서 판잣집으로, 그리고 블럭집으로, 그리고 80년대 말부터는 벽돌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집에서 이렇게 블록으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기를 업고 엄마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모습도 보죠.
여기는 지금도 성남동에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송어시장입니다. 당시에는 여기 와서 사신 많은 분들이 모란시장과 송어시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이 산이 영장산입니다. 그 앞에는 이 태평동이고 이쪽으로는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영장산 주변이 아주 명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장산 앞뒤로 그 조선시대에 그 일찍 죽은 왕자와 공주들의 묘가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좀 이렇게 그 높은 벼슬을 하신 분들도 여기 와서 묘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런 광주 대단지가 생기면서 다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고 이 영장산 뒤쪽에 있는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공장을 짓기 전이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 5% 정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5%는 이렇게 노동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멀리 보시는 이 건물이 지금은 허물고 새로 지어진 거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번화가였던 종합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71년도 8월 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69년 9월부터 광주 대단지로 이주를 진행을 할 때 정부에게 철거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 땅값은 평당 2,000원씩으로 하고 3년 후부터 분할 상환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주가 끝나고 나니까 이 땅값을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통보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대금을 일시에 납부를 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취득세가 3,000원인가 부과가 됐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려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허벌판이라 먹고 살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서울시장에게 그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장이 약속한 시간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거 속았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서가 불이 타고 경찰차나
공무원들이 있던 차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때는 성남시청이 아니고 성남 출장소였는데 이 출장소 다 그냥 불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시 평당 2,000원씩으로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어서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성남에는 단대 오거리 부분에 1공단이 생기고 상대원에 2공단, 3공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평지가 많은데 이런 산지로 이주를 시켰나,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당시에 분당구는 성남시 광주군 중부면, 대왕면, 낙생면, 돌면면 이렇게 면 소재들이 있는데, 분당구는 상당히 큰 농지였지요. 대왕면도 지금 그 서울공항 자리인데 아주 넓지 않습니까? 다 평지로 농지였어요. 그 당시 농산물이 부족해 가지고 곡식이 없으니까, 농지는 곡식을 생산해야 하니까 건들지를 못하고 산지에 있는 수정구, 중흥구 지역에 나무만 벌목을 하고 도자로 밀어서 그렇게 허벌판에 이주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기 그동안에 그 성남시 발전 과정과 현재에 대한 사진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수진리 고개에서 태평역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측에 여기가 수정경찰서지요. 옛날에 수진리 고개에서 바라본 이게 여기 태평역이 이 정도고요. 여기가 모란 고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허벌판에 도로를 많이 닦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가 많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로 부동산 이렇게 홍보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성남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와서 임장으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성남에는 언덕이 많아서 비탈이 심하고 이래서 살기가 아주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허벌판에서 시작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옛날에 이 판자촌에서 지금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태평역에서 바라보는 정병원 쪽입니다. 저쪽에 중앙시장 쪽이 있고요.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4층인가요?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건물이었죠. 미즈노라고 간판이 그때 붙어 있었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아마 의류를 생산해서 했던 공장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을 흐르던 이 개천 이름이 독정천입니다. 지금은 복개가 돼서 이렇게 찻길이 됐죠. 옛날에는 복정천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때는 포장도 안 돼서 진창길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란 5일장입니다.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 개천이 이렇게 있죠. 대원천입니다. 원래 대원천 뚝방길에 있던 이런 모란시장, 이 모란시장이 대원천을 복개를 하면서 성남시에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 맞은편 쪽에 대원천 복개하고 그 위에서 5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를 다시 재개발을 하면서 현재의 이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예전에 태평동에 있었던 성남시청 모습입니다. 한참 짓고 있던 모습이었죠.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청사를 이제 허물고 현재 이 여수동에 있는 이 신청사로 지어서 옮기게 됐는데, 그러면 이 옛날 성남시청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성남시 의료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아주 말이 많고 앞으로도 말이 많게 될 고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파란 선이 원래 있던 고도 제한 선입니다. 이때는 성남시에 집을 지으면 14층 밖에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롯데타워를 허가를 내줄 때 이 활주로를 3도를 틀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그런 영향 때문이지, 아무튼 여기에 이게 고도 제한이 그때 2010년에 완화가 됐어요. 이렇게 영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됐는데, 다만 수진 2동, 수진 1동 하고 그 신흥 1동 사이에 있는 요 선으로까지, 이쪽으로는 15층이고 이쪽부터는 완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 1동까지는 무조건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신흥 1동부터는 완화되어서 10%씩, 그러니까 10m 가면 1m씩 올라가서 30m 가면 한 층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약간 그 고도 제한의 약간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나? 뭐 그 정도죠. 이쪽에는 좀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고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하는 그 컨설팅 업체나 추진하는 사람들이 수진 2동에다가 30층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하고 그림을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은 아직은 꼭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군사시설입니다. 그 아파트 몇 채 더 짓자고 안보를 무시하고 무조건 고도 제한을 해제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자신들이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많은 서울공항을 어서 빨리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나라가 국방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는 2025년도부터 생활권 재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주택공사를 시행사로 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50% 동의를 얻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주고 재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시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어떤 형태로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곳은 생활권 재개발로 주민 동의서가 50%씩 올라가서 정비구역 위반 요청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재개발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너무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중지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새 집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같은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막상 돈 때문에 내가 입주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청계천에서 강제 이주되어서 이 골짜기에 살게 된 것처럼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또 어디로 이주해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5년 전에는 한참 젊기라도 했지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애기 없고 집 짓는 애기 엄마?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병원 가깝고 교통 편하고 시장 가까운 이곳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지요. 또 전봇대나 전기선이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이 싹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새 집에 살게 되니까 주택 환경 개선이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노인분들 계단으로 안 다녀도 되고 이 도로가 넓어지고 공원이 생기고 기반 시설이 많아지니 편의시설도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요즘 건축 시공비 뉴스에 많이 나죠. 너무한 인상이 돼서
금전적인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과도한 분담금으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는 이웃들하고 소통이 부재가 되니까 지금처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비벼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불가능하겠죠. 저 그놈의 층간소음 얼마나 심합니까? 고층 아파트의 화재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노인분들이 여기서 못 살고 다른 타 도시로 주거지를 이전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까지 성남시의 생성과 개발의 역사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산성구역 지금 짓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가 끝난 수진 1구역을 기준으로 수진 2동 재개발에 대한 간략한 비교 산출을 해서 정비구역 면적을 바탕으로 비례율과 분담금에 대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문제거든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싸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홍보를 했다가 중간에 올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마련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련을 못하면 못 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파트로 인한 대출로 가계 대출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빚쟁이 나라가 됐습니다. 심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벽돌집에서 몇백 년씩 살아도 끄떡없이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아파트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